자, 오늘 시장 정리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것은 CSI 300 지수입니다. 중국인데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쪽 수출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중국도 무시를 못하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중국이 원자재 수입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단 좋아지면 우리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중국 쪽에 이제 D램이라든지 낸드 프레시 메모리 쪽에 수출이 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경제가 살아야지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미국 쪽 수출도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 중국 쪽 수출이 늘어나고 있어서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시그널 자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중국의 원자재 수입이라든지 소비 증가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연초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주요 원자재 수입이 좀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원자재 수입이 일단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이제 반등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의 제조업 지수라든지 하는 주요 지표들은 여전히 좀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원자재가 수입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부터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시장 안에서는 좀 선행 지표로 충분히 봐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의 PMI 지표, 구매 관리자 지수죠. 이 지표들이 좀 부정적인 일단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중국의 원유라든지 액화천연가스, LNG죠, 석탄, 철강석 등의 주요 원자재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모두 지금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2월에 중국 원유 수입이 하루 평균 1173만 배럴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월 달에 얼마 정도였냐 하면 1131만 배럴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1월에도 증가를 했는데 1월보다 지금 2월이 더 증가를 했다 이렇게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NG의 경우에도 2월 수입량이 1월 대비 조금 감소를 하긴 했는데 1월과 2월을 합친 수입량으로 일단 보자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이상 또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석하고 석탄 수입량도 각각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증가를 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방금 얘기했던 석탄이라든지 철강석 이런 쪽은 벌크거든요. 그래서 BDI 지수 자체의 상승 부분을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러한 BDI 지수의 상승 부분은 대한해운이라든지 페노션의 주가 상승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유 수입량 증가 부분은 사실 이제 정유기업에서 수입 쿼터를 좀 일찍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하고 조금 관계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석탄 수입 증가 부분은 전기 수요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 석탄 수입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로 봤을 때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수력입니다. 수력 발전은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이렇게 다닐 때도 수력 발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중국도 수력 발전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수력 발전 하기가 좀 많이 어렵죠. 그냥 전기가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석탄 소비량 자체가 좀 많이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지금 중국 양해가 지금 시작을 했죠. 양해 시작을 했는데, 중국 양해에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 이 부분에 대한 이걸 갖다가 이제 완전히 바닥권, 어떻게 보면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좀 살리려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원자재 부분이 중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대한해운 같은 종목이 일단 있는데, 대한해운은 아직까지 주가가 바닥에서 완전히 턴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살아나지는 못하고 있고, 주가가 한 3천 정도 돌파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관심은 일단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페노션이 오늘 조금 눌리는 모습인데, 여기 지금 눌릴 자리라고 예전에 말씀을 일단 해드렸던 자리에서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4,635원만 깨지지 않으면
크게 일단 무리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BDI 지수 자체, 중국으로 인해서 BDI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고, 이거 한번 볼까요? 최근에 원자재 수입 추이를 보면 의미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라고 하는 부분 일단 기억을 한번 해본다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봐줄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은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 원자재 수입 PMI 추이가 이런 식으로, PMI는 지금 보니까 조금 낮아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근데 화석연료 수입 부분, 요게 연안 회색 부분이고, 원자재 부분도 지금 보시면은 2023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어서, 소위 말해서 PMI 자체도 조만간 턴하지 않을까? PMI에 선행하는 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조금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외국인들 매수 자체가 그래도 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가 오늘 보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부분 요렇게까지 표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번 2월달 지금 도표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거의 쉬지 않고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도, 일단 중국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가 꾸준히 좀 유입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샀다 팔았다를 좀 많이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보자면은 우리 시장이 일단은 코스피 위주의 강세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도 말을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기대를 해 두시고요. 시장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죠. 근데 지금 시장 위치가 굉장히 좋은 건 아니에요.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차트를 길게 보는 습관입니다. 최근에 종목이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왜 흔들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있는 위치가 예전에 만들어진 요 추세 있죠? 요 추세에 지금 부딪히는 자리예요. 부딪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오늘은 음봉을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소위 말해서 상승 이등변 삼각형, 강세 이등변 삼각형 형태를 일단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만은 웬만하면 밑에서 올라가고 있는 요선 손 자체를 조금 굵게 하고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바꿔 드릴게요. 지금 녹색선 올라오고 있는 거 있죠? 이 녹색선만 흐트러지지 않으면 크게 일단 무리 없는 걸로 일단은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건 지금 대각선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각선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혼자서 선을 그으실 때는 2월 14일 수요일 저가하고 그 다음에 2월 27일 화요일 저가 부분을 끈 요 패턴선이죠. 패턴선이 이탈하지만 않으면 크게 뭐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조금 조정인데, 사실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죠. 이쪽도 기술적 반등이고, 이번에 올라올 때 아직은 거래소 시장보다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890포인트를 일단 넘어서주는 모습을 일단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아래쪽으로는 마지노선은 8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50만 깨지지 않으면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코스닥이 850을 깨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때는 물량을 조금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 중에서 조금 의미 있는 종목들을 그래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은 금량이 좀 반등인데 2차전지 관련돼 가지고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 아마 테슬라를 빼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중국 쪽에서 매출이 별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는데요.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이거죠.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 멈추는 자리가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밀렸다가 지금 다시금 돌파 시도를 못했죠. 돌파 시도를 못했으니까 이전 저점이 얼마냐 하면은 182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182불이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오늘 지금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182불 언저리까지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내려오진 않았기 때문에 흐름이 깨졌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주가가 이제 7% 이렇게 빠지면은 굉장히 겁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오늘 7% 빠졌다, 8% 빠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질 자리를 깼느냐, 깨지 않았느냐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깰 자리를 아직까지 깨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194불이 이탈이 되는 모습을 일단 보였기 때문에 조금 쉬어는 갈 수 있겠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 관련돼서 얘기가 오늘 제가 한경에서 방송을 할 때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테슬라가 7% 정도 지금 급락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안 좋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 보통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일 거고요. LNF, 에코프로머티, 필에너지, 에코프로비엠, 탑머티리얼, 에코프로, 자이글, 그 다음에 LG에너솔루션 이렇게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게 지금 빠졌는 이유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지난달 중국 공장 출하량이 1년 전 대비해서 크게 감소했다라는 부분이죠. 지난 2월 중국 공장에서 테슬라가 6365대를 출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이후에 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일단은 실적을 이제 발표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는 직전 달인 1월보다는 16%, 지난해 2월보다는 19% 정도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원래 춘절이 있었죠. 춘지해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설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쉬죠, 그렇죠?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자, 보통은 이제 그러면은 자동차 판매할 수 있는 영업 일수 자체가 좀 감소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차 판매가 좀 부진할 수 있다 이렇게 봐줄 수는 있는데, 중국의 전기차 시장 자체가 요즘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 좀 많이 빠졌는데 방금 말씀해드린 것처럼 182불 깨지기 전까지는 괜찮다. 내일이라도 당장 반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저는 생각이 좀 드네요. 60분봉상으로 거래가 안 보이네. 거래가 보이면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러한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그래도 오전에 굉장히 좀 강세였고, 금량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죠. 금량은 오늘도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거의 상한가 정도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도 일단은 보였는데요. 금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배터리 부분의 개발 관련된 얘기들이 일단 있었어요. 금양이 4695 배터리 개발을 했다 이런 얘기가 일단 있었고요.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원통형 배터리, 꿈의 배터리 이게 이제 개발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좀 강세 움직임 일단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원래는 금양이 원통형 배터리 중에서 21700 배터리 이걸 원래는 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업그레이드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양이 이 배터리에 대해서 했던 얘기는 테슬라가 자사 전기차에 장착한 4680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배터리팩 생산성을 31%가량 향상을 할 수 있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라고 하죠. 요 안정성을 강화하는 그러한 부분을 일단 냈다. 그래서 개발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캐나다에서 일단은 예약이 뭐 쇄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강세 일단 보였는데, 금량은 이렇게 강세 보이면 여러분들이 뭘 체크를 해야 되냐 하면은 내일 얼마가 안 깨지면 계속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보시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격 기준은 오늘 저가네요. 내일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안전마진 챙기신 분들, 그래서 안전마진 중요하긴 합니다. 11만원 깨지지 않으면 관계없어요. 11만원. 오정전조로 그냥 가시면 되겠네요. 오정전조로 그냥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오늘 주가가 오르다가 빠졌던 포스코 홀딩스 오늘 2.4% 정도 빠졌고요. 에코프로도 오늘 4%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일단 흐름 잡고 난 다음에 밀렸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그래도 포스코 홀딩스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계속 두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IRA 법안, 인플레이션 법안이 원래는 중국산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리튬의 상업 생산이 시작이 되죠. 리튬의 상업 생산이 시작이 되면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는 어떻게 보면 재료 부분에 있어서 중국을 벗어나서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거의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기 때문에 원래 전체적인 캐파가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포스코 홀딩스의 2차 전지에 대한 강폭 행보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차 전지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2차 전지 기억을 하나 해줘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2차 전지를 한번 보도록 하면 2차 전지는 기업의 리포트 나오는 걸 좀 최근 리포트를 좀 보시잖아요. 만약에 보시게 되면 좋은 리포트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좀 안 좋게 리포트를 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야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좀 좋은 얘기들이 일단 있었습니다만은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최근 들어서는 긍정적인 얘기들은 그다지 없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의견 나왔는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하고 갑시다. 이거는 왜 보여드리냐 하면 증권사 의견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2차 전지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의견 보도록 하죠. 증권사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삼성 SDI도 지금은 이제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도 목표 주가를 낮췄어요. 삼성증권에서 58만원까지 목표 주가 낮췄고, 최근에 이제 작년 11월 달에 이녹스 첨단 소재 목표 주가 좀 올려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고, SK 이노베이션도 목표 주가 낮췄고, LG 에너솔루션도 목표 주가 낮췄고, 그 다음에 삼성 SDI도 목표 주가 낮추고 있죠. 지금 보니까 증권사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주가 올리고 있는 쪽은 이제 우선 작년 7월 달에 우신 시스템,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뭐 이런 식이 되죠. 그렇죠?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증권사 의견을 보고 따라가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수급상으로 따라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수급상으로 그냥 따라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전에 우리가 했던 대로 우리 매도의 기술 요즘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모님 그렇다 1번 흐름이 깨지지 않으면 그냥 홀딩한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고 한번 몰아붙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2차 전지가 전기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기차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ESS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ESS 관련돼 가지고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이런 거죠. 미국의 ESS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일단 마진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 확대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ESS를 이제 공장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정용으로도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ESS 설치 원가 자체가 이제 감소를 하죠. 이 설치 원가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면 남는 거 없지, 남는 게 별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LCD TV가 처음 나왔을 때 기억나십니까? LCD TV가 처음 나왔을 때는 TV 가격이 기본 한 1,000만 정도 했거든요. 1,000만 정도 했어요. 그러면은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가 않죠. 아유 비싸니까 그냥 CRT 뚱땡이 TV로 한번 사봐야겠다. 이렇게 뚱땡이가 만만하다. 그렇죠? 그렇게 했을 건데, 이게 LCD TV가 계속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막 500만 원 밑으로 떨어지고 막 3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소비가 확 늘어나 버리죠. 그렇죠? 예전에 1,000만 원일 때는 한 대 겨우 팔던 게 300만 원 하니까 몇십 대, 몇백 대 팔아버리면, 이게 1,000만 원짜리 한 대 파는 것보다는 300만 원짜리 몇십 대 파는 게 회사로 봤을 때는 이익이 더 크잖아요. 그런 식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ESS가 원래 비싸서 많은 부분에서 설치를 못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설치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미국 쪽이 이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자동차에만 국한하면 올해는
미래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요 보고 계시는 도표가 지금 미국의 유틸리티급 ESS 연간 설치량 이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미국만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 부분에서도 ESS 관련된 부분이 계속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ESS 관련된 부분이 원래 굉장히 조금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일단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나락을 계속해서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바닥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이 바로 그 바닥 잡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테슬라 부분이 주가가 밀리는 부분은 부담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방금 이제 봤던 것처럼 테슬라도 아직까지 차트가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그래도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올라오고 있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일단 나쁘지 않은 그러한 흐름이니까 이번에 한번 공략할 수 있는지 타이밍 한번 같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부분은 뭐 특별한 종목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없는 것 같고 삼성카드는 그냥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예전에 이거는 배당으로 우리가 한번 했었는데 그쵸? 기억나시죠? 배당으로 3만원 미만에서 일단 잡았었는데 지금 39,000원 됐네요. 한 30% 정도 그래도 수익 나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논한 수준은 아니고요. 그쵸, 김강민님? 자, 코스닥 시장 안에서 종목들, 시총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IS 역시 그래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다지 나쁘지 않아요. 그쵸? CIS도 오늘은 강세 보이면서 수혜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수혜선까지 올라왔고 아직 흐름을 완전히 탄 건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오르고 난 다음에 눌림 어떻게 주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매수 타이밍이 오면은 매수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오늘부터 관심 가져 놓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인 드림도 계속 쉬지 않고 가고 있죠. 알테오젠도 쉬지 않고 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CNC 인터내셔널이 오늘 뭐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하려고 그러다가 돌파 시도를 오늘 실패를 했는데요. 그래도 관심 있게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NT 역시 마찬가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오늘 에코프로라든지 일부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조정을 안 받는 종목들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2차전지가 아직까지는 끝났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진 시스템이 오늘 올라가네요. 서진 시스템은 단타가 한번 뜰 것 같아요. 서진 시스템은 단타가 한번 뜰 것 같으니까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서진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박스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박스로 일단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OS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있는데 추세는 돌려내려는 노력 자체를 지금 보이고 있고 최근에 박스 역시 박스죠. 박스 움직임 보이다가 박스 돌파하고 지금 다시 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건 채팅창에 서진 시스템 한번 치셔야 될 것 같은데 내일 한번 강세 보이는 모습이 보이면 따라가셔도 나쁘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진은 이번에 올라가면 28,000원까지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이 저항선 근처에 위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시장의 강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도 좀 더 긍정적으로 일단 봐줄 수 있는 부분이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은 우리 이제 다음 주 13일날 스프링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봄바람처럼 상쾌한 투자 예정 스프링 캠프. 뭔가 다른 건가요? 다른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2024년도 이제 봄이 찾아왔죠. 그래서 투자의 봄날을 꿈꾼다면 강준혁의 우리 주강파 스프링 캠프에서 시작하세요 라는 부분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학습 일정은 총 이제 4주차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면은 트레이딩 요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나? 이렇게 하면은 보이겠죠? 짠! 다시
그래도 잘 안 보이네요. 그림으로 따야 되겠다. 그림으로. 그림으로 한번 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림으로 따를 걸, 그렇죠? 처음으로 그림으로 따를 걸 그랬다. 그렇죠? 뭐지? 이러면서 여기서 에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월 13일 날 요거는 받을 거예요. 스프링 캠프 부분은 일단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원래 교육은 항상 수요일 날 교육을 했는데 이번 스프링 캠프 주강파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 요 입단식 부분은 이번 3월 14일부터 시작을 해서 목요일 날 교육이 진행이 일단 되려고 하니까 참고 일단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13일 하루만 그 신청을 받을 거니까 지금으로는 받을 거니까 그렇게 신청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저희 쪽 교육하고 특강 부분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때 들어와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13일 날 일단 유튜브라든지 방송에 일단 진행을 할 거고 아침에 리딩 되나요? 우리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성공파랑성님 알겠다 1번. 우리 원래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요걸 갖다가 진행을 할 때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그냥 단순히 특강 플러스 3개월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원래 지금 우리가 1개월에 리딩만 66만 원이야. 지금 66만 원으로 저희 올라 있거든요. 가격 66만 원이 돼 있는데 요거는 특강 플러스 이제 스프링 캠프 하자라는 부분이라서 99만 원에 3개월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신청 안 돼요. 아직은 신청 안 되고 3월 13일 하루 딱 신청을 받을 거니까 그렇게 그때를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저는 내일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안녕.